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인간거북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난초 입문과 입병개체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동생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구독자의 대부분이 55세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은퇴를 앞둔 분이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뭔가 해보고 싶어서 남의 얘기를 듣고 난초를 재배하려고 5천만 원씩 산 분도 있었고요, 1억 원 넘게 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70%가 죽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하고, 또 난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으니까 와서 좀 살려달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한테 제가 방문해서 컨설팅 해드리는 것은 정중히 거절해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 난초라는 게 원포인트 레슨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양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타까운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난초를 배양하는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취미적 관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외 활동도 중단하게 되고, 그런데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외로움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데, 할 게 없으면 외로워지고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치매 같은 걸로 오거든요. 저희도 저희 어머니한테 거실에 화초를 선물해드리고 난초를 한번 제가 하나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난초를 일반 이런 화분에요, 그냥 식물 키우는 그런 상토를 가지고도 난초를 이렇게 잘 키웁니다. 저희처럼 난석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식물 재배하듯이. 근데 한 가지 저희 어머니는요, 이런 식물을 오래 키우다 보니까 지금도 96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인지 능력도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정사적으로 힐링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취미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그런 차원에서 현재 난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초 실력이 좋아지면 이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저 또한 지금은 건강하니까 제가 다른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힘이 빠지고 별게 할 게 없다면 저도 아마 아파트 베란다에 한 난초 한 100개 화분만 키운다면 제 용돈을 충분히 벌 쓸 수 있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입문하고 또 무엇로 입문할지에 대해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수익 분석을 해보면 5년, 그리고 판매 방법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한 촉을 샀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난초가 한 촉 빼는 거죠. 한 촉 빼면 두 촉이 되고, 또 두 촉에서 두 촉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촉이 되고, 한 3, 4년 되면 꽃이 이제 피게 되죠. 그러면 한 촉당 하나 빼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덜 뺍니다. 네 촉이면 7촉 빼고 꽃을 하나 올리는 거죠. 또 7촉에서 꽃을 한 2대 정도 핀다고 하면 5촉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 12촉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간 한 촉이 한 12촉 정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난의 성질에 따라 이런 단엽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촉도 안 나고, 또 이런 중투도 사실은 잘 이렇게 촉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난초들은 한 5년 키면 최소한 10촉 정도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이 한 촉의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첫 해 한 촉이니까 저는 투자를 100만 원 갖고 한 겁니다. 근데 난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난초 가격은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희소성의 원리, 난초가 많아지면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명품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가격이 한번 책정이 되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난초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명명품보다는 무명품을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난초는 그렇게 희소성에 원래서 연간 한 30%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다음에는 70이 되겠죠. 세 번째는 39, 그러면 네 번째는 34,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24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 가격만 봐서는 4분의 3이 깎이기 때문에 난초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촉수 늘어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가격을 한번 두 개를 곱해보면 28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5년간 이 188만 원, 연간 수익률 한 30% 되거든요.
그런데 난초 죽이는 확률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30%에서 10% 죽인다 그러면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초 배양 기술이 있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난초를 한번 키워보고 싶사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난초를 키우니까 난초분을 화초를 키우니까 매일 그걸 갈아주고 막 잎도 다듬어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항상 즐겁고, 그래서 난초는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배양 기술만 잘 터득하면요, 한 사람의 용돈벌이, 또 때로는 좀 더 잘하면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충분한 배양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또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난을 키워봤지만 저 또한 이번에 난초를 배우러 학교에 가서 3개월 동안 난초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을 철저히 받고 또 3년에서 5년 수련하는 기간, 다시 말하면 난초 키우는 실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성공하고.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것은 비싼 난초는 못하죠. 값싼 난초를 해야 됩니다. 한 1, 2만 원가짜리 갖고 계속 기술을 터득해서 3년에서 5년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값싼 난초는 뭐가 되냐? 일반적으로 잎변 개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산에 가서 잎변을 개체를 캤거든요. 그 인트로 화면을 잠깐. 원래 현재 유튜브에서 저희가 팔고 있는 이게 잎변 개체입니다. 저희는 이 변을 볼 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초보자들은 이게 왜 이쁠까?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해갈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난초가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잘 크게 된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가져온 난초 중에서 이렇게 뿌리가 약해서 초보자들이 키우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이 정도 뿌리가 될 때까지 키워서 저희가 10,000원에 제공을 하는데, 나는 결코 비싸다고 이쁜 건 아니에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비싼 난초를 계속 강조를 하지만 제 경험상 절대 3년 이내에 뭐 교육을 받았다, 유튜브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10,000원짜리부터, 이건 민출란이 아니에요. 잎변이라는 것은 변이가 시작됐다, 변이가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난들을 저희는 경험을 가지고 그걸 채심해 나오거든요. 오늘도 제가 본 촉은 무려 한 100개 개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삼형제가 봤다면 300개 개체 중에서 이게 10개 좀 더 되는 난, 이 정도만 지금 산을 타고서 지금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씩 반도 들어있거든요. 이 잎변 개체는요, 정신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난초를 처음 배울 때만 해도 그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10여 년 정도 약간 넘었거나 그때 잎변 개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정식 용어가 아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잎변 개체가 딱 맞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이걸 잎변이라고 하고 저는 잎변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잎변 개체는 뭐냐면 사실은 정상 난초죠. 그게 민출란입니다. 민출란이 어떠한 형태든지 잎 쪽에 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변이가 일어나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 이뻐지는 거죠. 물론 미워지는 것은 잎변 개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집에 와서 우리가 키우면 이뻐지는 난초, 그거를 관상가치가 높다라고 표현하고, 이 관상가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이라는 것은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딱 종착점에 딱 달하면 그게 이제 딱 고정이 된다 그래요. 고정. 변이가 고정됐다. 그러면 하나의 장르로 분류를 해가지고 고가에 거래되죠. 즉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해를 돕고자 한번 도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해인데, 일반적으로 산에 가면 정상난초가 98, 9%가 돼요. 대부분 다 정상난초죠. 그걸 민출란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잎의 어디 쪽인가 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이. 정상난초는 어때요? 이렇게 수양바들처럼 잎이 축축 처지고, 또 키는 쭉 커가지고 잎도 가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상품성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여기 어딘가 그런 민출란의 잎에 변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잎변 개체라고 하고, 어떤 난초들은 잎변이 일어났는데
산책에서 집에 온 환경이 바뀌면 이 입변 개체가 다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입변 개체가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입변 개체는 확 발전을 해요. 또 어떤 개체는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입변 개체를 어떻게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 위에서 농구공을 탁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위치가 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대로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입변 개체로 거래되는 난초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머물거나 입변 개체로 머물거나 발전을 해야 돼요. 발전하는 난초를 이 산책꾼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게 원상복귀가 안 돼야 돼요. 원상복귀를 하는 그러한 입변은요, 산책꾼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변을 샀는데 이게 입변이 맞냐? 뭐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입변이 아닌 게 입변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봄에 가면요, 대부분 입변 개체로 보이는 거죠. 저도 산책을 초창기 때는 가면 다 입변 개체로 보여요. 그래서 20개씩 막 키우고 그걸 키워보고 그러다가 이제 산책 실력이 늘어나면 처음에 20개씩 했던 거를 한 10개 정도 키웁니다. 그러다 지금 한 20년 차 되니까 지금 서너 개째 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알아버렸으니까. 이거는 키우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다시 말하면 키울 가치마저 없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입변이 아닌데 입변 개체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 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단엽 같은 경우도 오해하기가 쉬워요. 한겨울에 추울 때 가면 이게 단엽처럼 막 보여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이게 확 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입변 개체가 아닌데 그 자생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얘가 키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게 입변이라고 막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전 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롱이라는 건데 이거는 서반 개체죠. 이제 봄이 되면 난초가 서서히 이렇게 크면서 엽록소도 발전하고 엽록소도 고르게 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 햇빛도 강하고 또 온도도 높고 또 수분도 충분하면 이게 쑥 크는 거죠. 식물들이 쑥 크면 어때요? 이렇게 녹색이어야 될 게 연두색처럼 나오면서 엽록소가 고르게 분포되는데 뭉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무늬가 아롱아롱 그런다 해서 그걸 아롱이라고 그래요. 그 난초를 갖다 집에서 키우면 이거는 변이가 아니라 어떤 성장하면서 일시적인 일어나는 일이죠. 변이가 아니고 오인하는 거죠. 오인. 다시 이제 민출란이 됩니다. 세 번째 오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을이 되면 이런 난초들이 위에서 햇빛을 쐬면 가장 높이 잎을 많이 보는 쪽은요, 잎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거나 그런 쪽은 녹색인데 반해 여기는 약간 노란색을 떼요. 왜 그러냐면 햇빛을 많이 떼면 엽록소가 분해가 돼요. 그래서 엽록소 잎이 탔다 그러죠. 타면 이렇게 보면 엽록소가 타니까 그 밑층에 있는 색소층, 즉 안토시아닌층이 반살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반성이 있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것 또한 변이가 아닌 거죠. 잎이 탄 거죠. 그러면 다시 그걸 집에 가져오면 다시 정상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입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걸 입변이라고 가져다가 심지어 파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면 입변 개체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보일 건데 입변 개체가 큰 거는 별로 없어요. 물론 큰 게 있는데 산책꾼들이 다 찾아가니까 사실 입변 개체를 발견할 때의 크기를 보면 이 손가락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 손가락 하나 제가 화면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손가락 하나 속에서 여기가 이게 단엽으로 발전할지 또 이게 정말 뒤에 설명드린 변이가 일어난 건지 무늬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실력이 있는 난초꾼, 산책꾼들은요, 경험을 가지고 또 그런 실력을 가지고 귀한 개체를 찾아낸다는 점, 어렵게 찾아낸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입변이 아니라 일단 난초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또 빼뜨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변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꽃 중에 꽃은 두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꽃 중에 꽃이 가장 멋있는 꽃이 두화인데 그 꽃이 갖고 있는 변이가 공통된 게 저는 한 5가지 얘기를 드는 거예요. 초상잎이라는 것은 잎이 떡잎처럼 일어날 때 처음 나오는 잎이 바짝 안쪽으로 이렇게 오가라 들어있거나 약간 비틀어 있을 때 초상잎을 가지고 이게 변이가 일어났다 그런 말을 해요.
이벽이라는 것은 잎이 한문 그대로 바짝 서 있는 거죠. 원래 민출란은 수양버들처럼 축축 처져야 돼요. 그런 이벽. 백골도 잎이 원래는 일반 정상 난초도 이렇게 펴져 있죠. 바짝 펴 있어가지고 출렁출렁 거리죠. 근데 변이 난초는 잎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백골이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백골이 깊다. 그 다음에 노수엽이다 그러면 아까 잎이 이렇게 아래로 쳐지잖아요. 근데 이 잎이 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 끝이. 이러면 노수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잎 아래가 넓어요. 조합에는 난초잎이 야구바타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삐쭉하다가 이렇게 가늘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조합에는 잎이 밑으로 갈수록 넓거나 일자로 쭉 뻗었어요. 그럼 이런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두화가 필 확률은요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5% 안 핀 두화 변을 갖춘 이런 난초가 상품성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변을 가진 난초들은 아까처럼 관상 가치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벽 같은 경우는 이벽이 쭉쭉 서 있는 난초들, 그걸 이제 젓가락 이벽이라는데 그런 이벽들이 꽃을 물리면 이거는 관상 가치가 높아가지고 전시회 나가면 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깃단 난초. 환엽이라는 것은 잎급이 둥글거죠. 잎끝이 둥글어요. 원래는 난초 잎은 삐쪽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삐쪽한데 이 잎은 잎끝이 이렇게 둥글어요. 둥글어요. 그래서 잎도 둥글고 꽃이 피면 또 꽃도 둥글죠. 그래서 꽃이 이쁘고 또 광엽이라는 것은 보통 잎들은 출라는 한 25cm 전후가 되는데 0.8, 0.9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잎보다 넓으면 광엽이 아니라 그 크기 대비 잎이 넓은 걸 광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난초 같은 경우는 키가 한 10cm, 12, 3cm 되는데 이 잎폭이 지금 0.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0.8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적으니까 이건 광엽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광엽인 것은 뭔가 귀티가 나요. 이렇게 보면 그럼 귀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육이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광엽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환엽이나 광엽은 잎뿐만 아니라 꽃이 불리는 것도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난초들은 이렇게 삐쪽에서 잎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삐쪽하고 길쭉길쭉해요. 뭐 주겹판이라고 해서 제일 이쁜 게 두하고 원판하고 매하고 그다음 수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겹인데 별로 이쁘질 않아요. 근데 이제 환엽의 광엽인 난초들은 어떻게 피냐면 둥글죠. 둥글둥글 이렇게. 이게 이제 원판화. 매화꽃도 이렇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널찍널찍해서 좀 귀티가 나는 것들을 환엽과 후육이고 광엽이고 후육은 잎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더 멋있죠. 꽃도 오래가고 건강하고 또 까랑까랑하다는 얘기는 난초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난초들은 그 변잎처럼 흐물흐물 거리는데 이 고목나무처럼 힘이 바짝 서 있는 것들이에요.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 거. 심지어 잎병개체 얘기할 때 색깔도 없어야 돼요. 원래 난초 잎은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녹이 짙을수록 녹인데 이거 찐녹이고 그걸 먹난이라는데 먹난일수록 또 잎 색깔이 안 나는 것일수록 잎병개체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 일반적으로 잎병개체 하면 이 위에 부분 이걸 말씀드리면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잎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잎의 형태 이 모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엽이라는 것도 일종의 변이죠. 20cm, 25cm 전후가 출란인데 민출란의 일반적인데 이 단엽은 뭐 7cm, 5cm래요. 잎의 크기. 근데 이 단엽의 확률은 1년에 산책분들도 5개 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잎변은 제가 1, 2% 된댔잖아요. 이거는 뭐 0. 얼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거예요. 이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엽 2개를 보이는데 이거는 일반 단엽종이죠. 나사지가 지글지글한. 이거는 이제 황화 피는 꽃인데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다 서반기가 올라오면서 지금도 녹색이 쫙 올라옵니다. 이거 서반 단엽입니다. 아주 멋있죠. 이런 난초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그 기다림과 설렘이에요. 절대로 난초를 키우면서 이걸 빨리 키우려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 난초가 제 멋을 부리려면 한 5년 걸리거든요. 5년간 잘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
그러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키울지 지금 눈에 선하거든요. 매년차 되면서 얘가 제가 바라는 대로 클 수 있게끔 빛도 조절하고 빛 방향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얘를 고르게 잘 키우는 능력. 그래서 난초를 키울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난초를 키울 때 실패하는 확률 첫 번째가 서두름입니다. 빨리 키우고 싶어서. 빨리 키우려고 물 많이 주고 비료 많이 주고 약 많이 주고 그거 다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난초가 필요할 때만 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서포트. 그래서 이제 단엽이고요. 단엽을 키울 때는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늬. 이거는 색깔이죠. 색깔. 요거는 색깔. 그래서 무늬족이라는 것도 1년에 5개 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0. 얼마 소수점이 내려갈 정도로 귀한 게 제 2개는. 그래서 이제 무늬가 잘 번지면 이게 중투가 되고 복륜이 되고 막 그래서 아까 잎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잎변 개체로는 워낙 귀하니까 잎변은 잎변이에요. 광의적 관점에서 잎에 변이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잎변 개체할 때는 주로 이 형태에 일어난 것이고 크기나 색깔에 일어나면 크기에 일어나는 쓴 단엽, 색깔에는 무늬종 해가지고 이쪽 그 상품으로 따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잎변은 변인데 개체로는 잎변 개체라는 범주에서는 벗어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난초를 처음 입문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용돈벌이 이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값싼 난초 한 1, 2만 원 하는 잎변 개체로요. 충분히 성공과 실패하는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수련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냐면 용돈을 벌려면 이 화면처럼 이 화면에 있는 난초는요 3년간 분갈이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매머드급 난초죠. 이 정도로 키우면 저는 제 용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까지 벌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소출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연습하면 이런 소출 단계를 갖춘 거죠. 그럼 용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출 단계가 되면 이제는 이제 작가 정도 되는 예술가 정도 되는 이제 프로의 등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소출 정도 한다면 아마추어 단계 그리고 이걸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 중투는 제가 작년에 산치한 건데 지금 하작인데 지금 싹 녹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녹 대비도 좋아지게 만들고 또 중압으로 쫙 모자도 파랗게 착 씌워주고 또 그렇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럼 이제 상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꽃까지 더 이쁘게 정말 꽃도 보면 저도 꽃까지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시회 가서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꽃을 피웠을까 하는 작가 수준의 배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소출을 늘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맞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형제끼리는 이걸 작출이라고 해요. 이게 난초를 잘 키우는 건 소출이고 거기서 좀 작품의 단계로 소출해내는 것을 작출이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는 소출을 하면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작출을 하면 뭐 20, 30%가 50%, 100%, 심지어 뭐 200%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활비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지금 잎변 개체를 10,000원에 팔고 있죠. 물론 캐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제 동생도 사람인지라 린출란을 가지고 잎변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요. 또 캤는데 환경에 막히니까 다시 린출란으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구매한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 담아놓지 마시고 반드시 동생한테 전화하십시오. 저희는 난초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을 해드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서운하시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통화해서 충분히 서운하지 않도록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난초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한번 키워봐라. 그 대신 전제 조건으로 아주 잎변개체 저렴한 난초로 한 3, 4년, 4, 5년 해서 최소한 소출한다면 용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